네, 글로벌 이 미래 산업 속에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드디어 이제 이분을 모시게 되는군요. 이분 잘 아시죠, 우리 박광남 연구원님? 네, 제 바로 뒷자리에 앉으셨던 한국 주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신 우리 박성용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지치셨습니다. 네네. 1시간 반 동안 이거 지금 보시다가 네네. 내가 갖고 있는 한국 주식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냥 포기하고 이 시청 지금 끊을까 생각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네, 핵심 알겠습니다. 내용 아닌 거는 다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나라 주식 지금 현재 상황, 코스닥이 1000 넘었고 코스피가 네네. 뭐 2180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왜 나는 도대체 이걸 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저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가 올랐는가? 왜 내 건 오르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들을 근데 많이 갖고 계시단 말이죠. 네. 그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부분이 네.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대했었던 그 수익률이 작년만큼 못 나오는 이런 현상이 조금 그런 실망감으로 더 크게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는 좋은데 하여튼 왜 내 주가랑은 연동이 안 돼? 디커플링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주가 지수랑 제 계좌 지수가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코스닥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상하게 제 건 잘 안 오르는 게 제가 이제 선택을 잘못한 거죠? 뭐 일단은 네. 사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느낌들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실 앞으로의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예. 중요하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상승하면서 네. 시장이 조정받았고 네. 지수적인 조정은 받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네네. 시장들이 왔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의 이 유동성 환경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 환경 같은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한국의 그 경제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엊그저께 발표한 이제 그 한국의 뭐 M2 증가율이죠. 이제 네. M2를 이제 2월달 기준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M2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만큼 경제가 성장을 했느냐? M2가 그러니까 돈 많이 풀린 양? 네, 맞습니다. 이거죠. 네. 단기성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초과 유동성,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초과 유동성이라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초과 유동성은 M2 증가율에서 명목 GDP 증가율을 뺀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9%포인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이 가격 이 지표 자체가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혹시 유동성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M2가 계속 풀리는 상황에서 IMF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6%로 상향 조정하는 등 네.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장에 돈이 풀린 것만큼 경제 성장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관점대로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은 충분히 있다. 네, 맞습니다. 투자만 잘하면 된다. 네, 일단 뭐 투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네. 작년보다도 네. 2021년도 올해에는 조금 더 핵심 종목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핵심 종목에 더 선별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개별 종목 좀 작은 이 친구들보다는 큰 애들이 더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큰 건 네. 좋고 작은 건 나쁘다라는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글로벌로 독점적인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업체들을 선택을 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업들은 이미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지금 현재 좋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뭐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는 단순한 계산 말고 네. 지금 현재 이 미래 산업이 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유동성이 좀 떨어지면 그럴 것 같은데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이면 올라간 애들 말고 좀 덜 올라간 애들이 같이 이렇게 좀 어깨 맞추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현상들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네. 전반적인 업종이 같이 상승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경험을 하셨을 거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물론 그거를 뭐 투자하셨는지는 이제 뭐 제가 모르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업종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좀 있었던 업종의 섹터가 네. 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IT, 아니면 금융, 뭐 산업재 이런 이제 각종의 업종들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이게 미국채 금리 상승이 올라오면서 같이 나타났었는데 한국에 대한 관점이 조금 변했다는 점을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1분기, 2분기 연속적인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1분기는 좀 뭐 작년에 2020년 네네. 1분기 때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분기 연속적으로 좋아지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중요한. 예.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계에 계시면 자칫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말입니다. 네. 1월 3,100에서 3,200 사이에 굉장히 많이 돈이 몰렸습니다. 네네네. 네, 아시죠? 네네네. 한참 고점일 때 다 샀다는 거예요. 네네. 뭘 많이 사셨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화학, 뭐 삼성전자 이런 많이 샀잖아요. 네. 그 친구들 지금 그때 대비 다 망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그 대형주들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당히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래도 이 친구들이 다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갈 거란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마음 상했지만 다시 잘 갈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된다.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앞에서 미국과 중국 등등 뭐 다 말씀하셨지만 네. 글로벌로도 계속해서 업종은 산업적인 구조 개편은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네. 뭐 주요 업체들이 과연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는데 네. 이게 안 좋은 거냐 좋은 거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네.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산업에 있는 업종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네.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거는 사실 네. 최근에 대외적인 이제 리스크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금리 올라가니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동반해서 쉰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기초적으로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제 이 조정 국면, 이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 다시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 네.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 추이가 그럼 어떻냐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저희가 그 중에서 실적이 좋은 거를 이렇게 좀 찝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네네 뭐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지금 다 나왔던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것도 1분기 좀 많이 실적이 있죠? 4월부터 이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은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1분기 실적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게 지금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분기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는 점을 네. 좀 많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를 성장률 이제 연초 대비해서 네. 지금 현재 섹터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상향 조정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 업종별로 만약에 살펴본다 그러면 업종별로 봅니다. 소재, 그다음 필수 소비재, 네. 그다음 건강관리, 헬스케어, 뭐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다음에 IT 순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재나 산업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좀 네. 반영이 됐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2분기, 3분기까지 연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관심을 더 많이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IT 아니면 헬스케어 뭐 이런 경기 소비재와 같은 종목들이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거죠? 네, 바이오가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 괜찮습니까?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들이 많으세요. 워낙 바이오에 개인들이 많이 네,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보면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수익률이 좀 안 좋은 업종이 섹터가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일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요즘에는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네. 기존의 생각은 조금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를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뭐 2020년까지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9조 원 이상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매도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걸 역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네. 지금 기관의 수급이 비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나 뭐 그런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막 살 수 있다. 오히려 역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매수 막할수 매수의 있다. 관점으로 들어올 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점이 아마 이벤트가 곧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AACR이라고 암학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아스코, 그다음 종양학회가,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종양학회가 계속해서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 중간 결과 발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케 같은 거는 다 끝나야 뭐 발표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 5일 동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관련된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올해는 좀 약간 네. 다른 해보다는 뭐랄까 좀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가 한 2가지 정도가 코로나?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조금 줄었어요? 예,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2상, 3상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라이센스를 아웃을 할 수 있겠다. 네, 이 네, 결과를 통해서 네. 그런 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임상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바이오 그 업체 대표 사장님께서도 네.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2020년 지금까지 조금 네. 좀 부진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제 한국 투자에 있어서 네. 네.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건 뭐 역시나 IT 아니겠습니까? IT. 그렇겠죠. 네, 예, IT에 관련된 실적 추이나 뭐 이런 관점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IT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뭐 IT 하드웨어 제품들,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업종들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안 되면 우리나라 잘 주가가 안 됩니다. 실적도 안 되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메모리 무역협회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메모리 수출 중량이 나옵니다. 수출 중량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가격도 같이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량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가격을 수출 말씀하신 중량을 겁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수출 중량과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라든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최근 2년 동안 흐름으로 봤을 때 수출 중량도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왔었던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네. 또 뒤이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수출 중량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최근에 발표했었던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주력 한 15개 산업들이 있습니다. 부품들이 있고 그 주로 산업들이 있는데 14개 부분에서 대부분 다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IT, 하드웨어 등등의 네. 우리가 방금 드린 IT 업종들의 개선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반도체가 사실 저희도 가격 추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는데 중량도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P와 Q, 프라이스와 양도 같이 늘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사이클이 한 번 좀 더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심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플랫폼 업체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뭐 카카오 같은 네. 회사가 되겠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시면은 다들 인터넷 플랫폼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확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확장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YG라든가 아니면 SM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유통회사들, 신세계 아니면 배송하는 업체들, 대한통운 아니면 컨텐츠 업체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CJ ENM 같은 계속 그런 손잡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이제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 네. 업종이 이제 뭐 구분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확정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역시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 좋네요. 네, 더 좋습니다. 아니, 그럼 안 좋은 거 뭐 있어요? 안 좋은 거. 왜냐면 좋은 건 뭐 IT 좋고 반도체 좋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플랫폼 좋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안 좋은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가 피해 가야 될 거 네,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예, 이제 비교적 앞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거 어디예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앞으로 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다른 있겠다. 산업분야에 비해.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법들은 아무래도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 대표적일 중국과 것 경쟁하는?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소재. 이제 소재는 철강, 화학, 그다음에 뭐 에너지 정유, 네. 그다음에 산업재에 해당되는 건설, 기계, 조선 아. 등등의 이제 업종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올랐죠, 이쪽. 많이 올랐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시고 네. 밸류에이션도 쌌었으니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성장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업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영제가 되겠죠. 네. 국영제에서는 특히나 그 종목을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뭐 철강을 하고 있는데 네네. 내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뭐 그린 수소 사업을 할 거야라는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같은 회사가 되겠죠. 예, 포스코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소재 업종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몇몇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회사 중에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은 좀 성장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선 쪽에서는 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린 수소라든가 밸류체인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면 네네. 밸류에이션만 보고 투자하시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만 놓고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당할 수가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들어가지 맞습니다. 말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싸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 여기서 더 먹겠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물어보고 계신데 5G 쪽 어떻습니까? 5G 다 두 분, 애증의 업종이네요. 두 분이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전 잘 네. 모르겠네요. 5G. 5G 참 애증의 업종인데요. 예, 그 5G가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사실 5G 업종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는 것보다도 산업 구조가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주 산업이라고 하면 뭐 조선, 건설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사실 5G도 수주 산업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방 산업에 있는 고객사가 네. 어디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그 장비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5G를 하니까 이제 관련된 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S전자가 뭐 이렇게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관련된 업체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기대치가 저희가 볼 때는 2019년, 20년 넘어올 때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5G 통신은 계속해서 투자는 되겠죠. 투자는 되겠지만 정말 그게 수주로 우리가 숫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신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 원하시는 답변을 아니, 위로하듯 두 분 저한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 뭐 그런 거 상심하지 않고요. 명확한 팩트를 또 알려드려야 예, 여러분 예. 도움되시지 않겠습니까? 여튼 네네. 5G는 숫자 보고 네네. 숫자를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네, 맞습니다. 들어가셔라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국영제라면 국영제 중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신을 하는 네네. 그런 회사들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뭐 국영제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네, 말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우리 박성윤 선임 연구위원께서 한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뭐 팁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떤 힌트 같은 거 주신다면 어떤 거 끝으로 좀 주실지 그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종합적으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2분기 지금 2분기 전략이니까 네. 2분기 내에 봤을 때 2분기라 하면 뭐 4, 5, 6월 이렇게 되겠죠. 4, 5, 6월은 사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4, 5, 6월 2분기에는 네, 왜냐하면 4월 달은 실적 시즌이죠. 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가 공매도 바로 공매도직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5월 달에 들어갔을 때 네. MSCI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네.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편입이 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좀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네.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미국에 있는 그 국민들 75%가 백신 접종을 하면 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시점이 만약에 우리가 2013년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그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언제 나올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백신이 더 많이 맞게 되면서 네. 확장이 됐을 때 연준이라든가 이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는 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6월, 7월 정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분기에서 3분기 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네. 변동성 때문에 일부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역시 가격적인 측면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의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실적 시즌 있잖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공매도는 또 이제 큰 애들만 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매도가 나와서 부당하게 떨어진 회사, 나 이거 이제 살려고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네, 뭐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입니까? 네, 좋은 전략이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네. 공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그다음에 네.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네네네. 종목들인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절반도 비중이 차지하지 않는 걸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향이 좀 충격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아까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지면 살려고 했더니 네, 너무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할 것까지는 아니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공매도 변수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광남 선임님 혹시 뭐 더 여쭤보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지금 커피 언제 해주냐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거의 뭐 지금 이 시위 분위기인데 예. 그 안내는 좀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아까 뭐 백신 막 쓰시고 뭐 변동성 막 쓰시고 그러는데 이거 저 실시간 채팅에 쓰셨다고 커피 드시는 건 아니고 영상이 끝나고 이제 업로드를 저희가 합니다. 그럼 이제 업로드할 때 거기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 가운데 이제 1000분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워드 이벤트는 500분. 키워드는 500입니까? 키워드 이벤트는 이제 500분을 또 추가로 드리는 거고. 추가로 드리는 거고. 1000분은 이제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그렇습니까? 저희가 1000분 선정해서 네.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뭐 다 드릴 테니까 네. 잠깐 기다리고 이런 거 화내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좋은 내용으로 일단은 우리 박성용 선임 연구위원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